냄새가 너무 심하네. 지금 그 차림은 뭡니까? 면접 오는 길에 침수된 식당에서 할머니 혼자 물을 퍼내고 계셔서 도와드리고 오느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해해 달라는 건가요? 회사 면접장에 흙탕물 범벅이 된 채 나타난 취준생 수빈이. 과연 수빈이의 면접은 어떻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쏟아지는 여름날 새벽이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폭우를 50년 만에 최악의 집중호우라 발표했고 시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관악구의 한 반지하 원룸에서는 누군가가 부스럭거리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최수빈, 26살의 여성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든 수빈의 눈에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이구나. 에듀골드 최종 면접. 인생을 걸어야 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수빈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폭포처럼 쏟아지는 빗줄기가 보였고 골목길은 이미 무릉덩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욕실로 향한 수빈은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쏟아져 나왔고 세숫대야에 물을 받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야위고 수척한 얼굴, 움푹 들어간 볼, 그늘진 눈가.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강한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수빈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텅 빈 옷장 한 구석에 비닐에 쌓여 걸려있는 정장이 보였습니다. 대여점에서 빌린 것이라 몸에 딱 맞지 않았지만 수빈에게는 이것조차 사치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비닐을 벗기며 중얼거렸습니다. 부모님 없이 홀로 자라온 수빈에게는 고액 과외나 어학연수 같은 화려한 스펙이 없었습니다. 2년간 알바를 하며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면서 수십 번의 낙방을 경험했고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에듀골드에 합격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 믿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앞을 여미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배고픔 때문이었습니다. 어제도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꺼냈습니다. 수백 번은 읽었을 종이들이었지만 다시 한번 눈으로 훑었습니다. 학점은 나쁘지 않았고 자격증도 몇 개 땄습니다. 실력만 놓고 보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지만 집안 배경이나 연줄이 없을 뿐이었습니다. 실력으로 승부하는 거야.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중고로 산 구두를 신으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버스로 40분이면 충분했지만 오늘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문을 열자 매서운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수빈은 우산을 펼치고 반지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계단은 이미 빗물로 미끄러웠고 한 발 한 발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골목길로 나온 수빈은 절망적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서 있었지만 버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버스가 다 섰대요. 도로가 막혔다고. 수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택시도 보이지 않았고 지하철역까지는 평소에도 30분은 걸어야 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면접은 9시였고 시간은 아직 괜찮았습니다. 2년 동안 수십 개의 회사에 지원했지만 최종 면접까지 간 건 에듀골드가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빈은 결심했습니다. 걸어서라도 뛰어서라도 가기로. 가방을 단단히 메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빗길은 미끄러웠고 한 발 한 발이 위태로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이런 폭우에 정장을 입고 뛰어가는 여성이 기이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빈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직 면접장에 도착하는 것만이 목표였습니다. 30분쯤 뛰었을까요? 벌써 온몸이 땀과 빗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었습니다. 수빈은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전히 빗줄기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발 오늘만큼은. 간절히 기도하며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넘게 빗길을 헤치며 달려온 수빈은 마침내 에듀골드 본사가 보이는 곳까지 도착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잠시 멈춰섰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확인한 시간은 8시 20분. 시간은 남아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온몸이 땀과 빗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본사로 가려면 시장 골목을 지나야 했습니다. 평소 지름길로 이용하던 곳이었습니다. 수빈은 우산을 다시 펼치고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 익숙한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숙백반. 취업 준비로 끼니를 걸을 때마다 고기 반찬을 덤으로 얹어주던 단골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반지하 식당 입구로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빈의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할머니? 식당 계단 아래 백발의 할머니가 양동이로 필사적으로 물을 퍼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속한 빗물은 퍼내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식당 안으로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자기 가게 단속에 바빠 할머니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굽은 등이 빗물에 젖어 가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빈은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시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마. 수빈아, 정신 차려. 내 인생이 걸린 면접이야. 머릿속에서는 이성이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평생이 저 빗물에 잠겨가고 있었습니다. 수빈의 손이 우산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 뒤 결정을 내렸습니다. 발걸음은 이미 식당 계단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구두 속으로 차가운 흙탕물이 들어오고 수빈은 정장 재킷을 벗어던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식당 계단을 내려가자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수빈을 바라보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수빈 학생, 내가 하니까 들어오지 말어. 하지만 수빈은 대답 대신 양동이를 움켜쥐고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흙탕물 냄새와 하수구에서 역류한 오물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지금 이 식당이 잠기면 할머니의 전 재산인 냉장고와 집기들이 모두 망가질 게 뻔했습니다. 면접은 아직 시간 있으니까 일단 여기부터. 수빈은 미친 듯이 물을 퍼냈습니다. 정장 블라우스는 이미 땀과 빗물로 등에 달라붙었고 머리카락은 얼굴에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습니다. 한참을 물을 퍼내던 할머니가 비틀거리며 식탁을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수빈이 급히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하지만 할머니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마무리할 테니까 잠깐 올라가 계세요. 수빈은 할머니를 계단 위로 올려보낸 뒤 다시 물을 퍼냈습니다. 양동이로 물을 퍼내며 수빈은 식당 안을 살폈습니다. 물은 이미 무릎까지 차올라 있었고 여전히 계단을 타고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왜 안 빠지지? 아무리 퍼내도 물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수빈은 양동이를 내려놓고 물속을 더듬었습니다.
식당 입구 바닥 하수구가 있어야 할 곳을 손으로 찾았습니다. 손끝에 철제 뚜껑이 닿자 수빈은 힘껏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수구 입구가 비닐봉지와 나뭇잎, 쓰레기로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이거였구나. 수빈은 맨손을 하수구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미끈한 오물과 날카로운 이물질들이 손에 닿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비닐봉지를 잡아당기자 뒤엉킨 쓰레기 덩어리가 따라 올라왔습니다. 손톱 밑이 흙으로 까맣게 변했고 날카로운 것에 긁혀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수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덩어리, 또 한 덩어리 하수구를 막고 있던 쓰레기들을 끄집어냈습니다. 마지막 비닐 덩어리를 뽑아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콰르르. 하수구에서 소용돌이가 생기며 물이 빠르게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고여있던 물이 소용돌이치며 하수구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됐다. 수빈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계단 위에서 지켜보던 할머니가 비틀거리며 내려왔습니다. 아이고, 수빈 학생.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수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다행히 냉장고는 무사한 것 같아요. 수빈은 애써 웃으며 식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물은 거의 다 빠졌고 바닥에는 진흙과 쓰레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본 수빈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정장 블라우스는 흙탕물에 젖어 비쳐 보였고 바지는 무릎까지 진흙으로 범벅이었습니다. 손은 온통 까맣게 물들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흙이 가득했습니다. 중고로 산 구두는 한쪽 굽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면접 시작까지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에듀마이너스 골드 본사까지는 아무리 빨리 뛰어도 20분은 걸렸습니다. 수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2년을 준비한 기회가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수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빈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수빈 학생, 옷이 다 망가져서 어떡해. 그런데 혹시 오늘 무슨 일 있어? 정장을 다 입고. 정장 차림이었던 것을 이제야 제대로 본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빈은 잠시 망설이다가 괜찮은 척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면접 있기는 한데 괜찮아요. 아이고.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젊은이의 인생이 걸린 면접을 망쳤다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다 망쳤네. 아니에요, 할머니. 수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거예요. 후회 안 해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수빈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빈 학생 잠깐만. 할머니는 식당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거울과 빗을 꺼내왔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정리하자. 아직 늦지 않았어. 할머니, 괜찮아요. 빨리 준비하고 가야지. 늦으면 내가 미안해서 안 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수빈은 할머니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할머니.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렸지만 폭포 같던 빗줄기는 이제 가랑비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젖은 손으로 수빈의 얼굴에 묻은 흙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엉망이 된 머리카락을 빗으로 빗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은 가만히 서서 할머니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지만 할머니의 정성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수빈의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빗어 넘기며 흐트러진 부분을 가지런히 정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에 꽂혀 있던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손가락만 한 크기의 은색 머리핀이었습니다. 카네이션 모양으로 정교하게 세공되어 있었고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은은한 광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머리핀으로 수빈의 머리카락을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이거라도 꽂고 가야 좀 봐줄 거 아니겠어? 할머니, 이건... 수빈은 거절하려 했습니다. 할머니가 평소에도 항상 꽂고 다니던 소중한 물건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머리핀을 단단히 꽂아버렸습니다. 가, 어서. 늦었어. 할머니가 수빈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갈게요, 할머니. 면접 끝나도 또 들를게요. 수빈은 짧게 인사하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부러진 구두굽 때문에 걸음이 불편했지만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니 할머니가 계단 위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면접 잘 봐. 할머니의 외침이 골목길에 울렸습니다. 수빈은 젖은 정장 차림으로 빗속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흙탕물로 범벅이 된 블라우스, 찢어진 바지, 부러진 구두. 하지만 머리에 꽂힌 할머니의 머리핀만은 유일하게 단정한 부분이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8시 52분, 8분. 수빈은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부러진 구두굽이 바닥에 부딪힐 때마다 발목이 삐끗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에듀-마이너스 골드 본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제발, 제발. 간절한 마음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수빈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이 모습으로 면접장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그럼에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면접 잘 보라는 외침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빈은 마지막 힘을 다해 에듀-마이너스 골드 본사를 향해 달렸습니다. 수빈은 에듀-마이너스 골드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고 정문 앞에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겨우 시간 맞춰 도착했지만 엉망이 된 모습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습니다. 수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돌아갈까? 아니면 아니야. 여기까지 왔는데. 심호흡을 하고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정문 앞 경비원이 수빈을 보더니 눈썹을 찌푸리며 손을 들어 수빈을 제지했습니다. 저기요. 어떻게 오셨어요?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흙탕물로 범벅이 된 수빈의 모습이 노숙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면접 보러 왔습니다. 수빈은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경비원이 수빈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 역력했습니다. 면접이요? 네. 굿이 에듀-마이너스 골드 최종 면접 왔는데요. 수빈은 가방에서 면접 확인서를 꺼냈습니다. 다행히 비닐 파일에 넣어둬서 젖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이 서류를 확인하고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류는 진짜였지만 수빈의 모습은 도저히 면접 보러 온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일이 좀 있어서요. 수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비원은 잠시 고민하다가 한숨을 쉬며 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가세요. 경비원은 말을 흐렸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꼴로 면접을 본다고? 수빈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수빈에게 쏠렸습니다. 찢어진 정장, 진흙 묻은 얼굴, 절뚝거리는 걸음걸이. 누가 봐도 면접 보러 온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뭐야? 노숙자 아니야? 경비는 뭐 하는 거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수빈은 시선을 피하며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부러진 구두굽 때문에 걸을 때마다 몸이 기울었고 그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비켜섰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피하듯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수빈은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따라 들어오려던 2명의 여성이 수빈을 보고는 멈칫했습니다. 우리 다음 거 타자. 그들은 노골적으로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수빈은 홀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엉망이었습니다. 머리에 꽂힌 할머니의 머리핀만이 유일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순 없어. 8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면접 대기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수빈은 심호흡을 반복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면접 대기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가자.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수빈은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대기실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지원자들이 가득한 대기실에서 수빈의 모습은 너무나 이질적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수빈에게 쏠렸습니다. 어머, 한 여성 지원자가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게 뭐야? 설마 면접 보러 온 거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수빈은 시선을 피하며 구석 자리를 찾아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몸을 피했고 한 남성은 대놓고 코를 막았습니다. 구석 빈자리에 앉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기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자리에 앉으실 수 있을까요? 제 옷에 물이 묻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수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한 칸 더 구석으로 갔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젖은 옷에서 물이 배어 나왔습니다. 손은 여전히 흙투성이었고 손톱 밑은 까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수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남성 지원자였습니다. 그는 수빈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혹시 사고 당했어요? 걱정하는 듯한 말투였지만 눈빛은 차갑습니다. 아니요, 그냥 일이 좀 있어서요. 수빈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병원부터 가보시는 게, 이렇게 면접을 보시는 건 좀. 남자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저꼴로 면접을 보겠다고? 괜찮아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빈은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과 수군거렸습니다. 저 정도면 그냥 가야지. 창피하지도 않나? 진짜 민폐네. 분위기 다 깨네. 속삭이는 소리였지만 충분히 들렸습니다. 수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참아. 여기까지 왔잖아. 포기하지 말자.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고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최수빈님. 수빈이 일어서자 대기실이 또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도 수빈의 모습을 보고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프로답게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수빈은 모든 시선을 등에 받으며 대기실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쟁률 줄었네. 당연하지. 저런 사람이 붙을 리가 있나? 복도를 걸으며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신가요? 잠시 정리할 시간을 드릴까요? 아니요. 이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수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면접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수빈은 잠시 멈춰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최선을 다해보자. 손을 들어 머리에 꽂힌 머리핀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수빈은 고개를 들고 면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5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왼쪽 끝에 앉은 인사팀장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은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옆에 앉은 젊은 남성 면접관은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가운데 자리에 앉아있던 누군가는 달랐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짧게 자른 머리, 날카로우면서도 차분한 눈빛, 에듀골드의 박명희 대표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면접관들과 달리 경멸이나 당황이 아닌 묘한 호기심이 담긴 눈빛으로 수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빈은 떨리는 다리를 애써 가누며 면접관들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 1594번 최수빈입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인사팀장이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최수빈 씨. 그녀는 수빈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그 차림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보세요. 다른 면접관들도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수빈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탈락을 확정짓고 서류를 덮기도 했습니다. 수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변명을 늘어놓을 수도 있었고 동정심을 유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오는 길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요? 젊은 남성 면접관이 비아냥거리듯 물었습니다. 무슨 사고였길래 이 지경이 됐습니까? 반지하 식당이 침수되고 있었습니다. 혼자 계신 할머니가 물을 퍼내고 계셨고 저는 도와드렸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인사팀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는 펜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할머니를 도와줬으니 이해해달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수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을 돕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면접에 이런 모습으로 오는 게 과연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까? 날카로운 비판이었습니다. 다른 면접관 한 명이 거들었습니다. 준비성이 부족하네요. 기본적인 태도가 안 되어 있어요. 수빈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면접을 포기하지 않고 온 이유가 뭡니까? 오른쪽에 앉은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포기는 제게 없는 선택지였기 때문입니다. 수빈이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비록 이런 모습이지만 제 실력과 열정을 보여드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실력이요? 인사팀장이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학점도 괜찮고 자격증도 있네요. 스펙은 나쁘지 않습니다만 그녀는 수빈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우리 회사에서 일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때 가운데 앉아있던 박명희 대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최수빈 씨,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박 대표에게로 향했습니다. 면접관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대표가 직접 질문하는 일은 극히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폭우 상황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 말해보세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지만 수빈은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대중교통이 마비되고 도시 기능이 정지된 것을 보며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 깨달았습니다. 수빈은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는 매뉴얼보다 현장 판단력이 중요하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박 대표의 눈이 미세하게 반짝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도왔다는 건가요? 아니요. 수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그냥 본능이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본능이라. 박 대표는 수빈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찢어진 정장 사이로 보이는 상처, 진흙 묻은 손, 그럼에도 꺾이지 않는 고든 눈빛, 그리고 머리에 꽂힌 작은 은색 머리핀. 박 대표는 그 모든 것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만약 오늘 같은 상황이 회사에서 발생한다면 최수빈 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지. 예를 들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는데 동료가 위험에 처했다면요? 수빈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동료를 돕고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을 수습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인사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이상적인 대답이네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비즈니스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하는 거예요. 수빈이 인사팀장을 바라봤습니다. 물론 비즈니스는 이성으로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삶이 무너지는 현장에서 이성적으로 계산기만 두드리는 사람은. 수빈은 잠시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교육 철학인 진심을 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인사팀장의 얼굴이 굳었고 다른 면접관들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대표만이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우리 회사 철학을 잘 알고 계시네요. 에듀마이너스 골드는 진심으로 가르치고 진심으로 배운다를 모토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 진심이 진짜가 되려면 사람이 먼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박 대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왜 포구의 식당을 지키고 계셨을까요? 생계 때문이었을 겁니다. 수빈이 대답했습니다. 반지하 식당 하나가 평생의 전부인 분들은 날씨가 나빠도 지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 우리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다른 면접관들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빈은 잠시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전환 교육이나 온라인 판매 교육 같은 것들이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요. 박 대표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다른 면접관들이 이어서 전공 지식이나 경험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수빈의 대답은 명확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엉망이었지만 답변 하나하나에는 단단한 내공이 느껴졌습니다. 박 대표는 아무 말 없이 수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그리움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오래전 누군가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인사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나가보세요. 수빈은 면접관들을 향해 깊이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일으켜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면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박 대표는 아무 말 없이 수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수빈은 면접실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발걸음마다 부러진 구두굽이 카펫에 걸렸지만 최대한 당당하게 걸으려 애썼습니다. 문 앞에 도착한 수빈은 마지막으로 면접관들을 향해 깊이 인사했습니다. 몸을 90도로 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급하게 꽂아준 머리핀은 할머니가 오래 사용하며 클립 부분이 약해져 있었는지 헐거웠습니다. 수빈이 고개를 숙이자
머리핀이 머리카락에서 조용히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카펫 위로 떨어졌지만 수빈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부드러운 카펫이 모든 소리를 흡수했습니다. 수빈은 고개를 들고 문을 열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면접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사팀장이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면접이었네요. 그녀는 펜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이건 아니죠.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젊은 남성 면접관이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저런 사람은. 다른 면접관들도 하나둘 부정적인 평가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쇼 같기도 했어요. 그러게요. 할머니를 도왔다는 것도 믿기 어렵고. 박명희 대표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면접관들의 대화를 듣는 둥만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박 대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벌써 가시는 겁니까? 인사팀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보통 박 대표는 면접이 모두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곤 했습니다. 박 대표는 아무 말 없이 문을 향해 몇 발자국 가다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시선이 바닥 어느 한 지점에 고정되었습니다. 카펫 위에 무언가가 은은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박 대표는 천천히 그것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작은 머리핀이었습니다. 손가락만 한 크기의 은색 머리핀은 카네이션 모양으로 정교하게 세공되어 있었습니다. 박 대표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핀을 집어들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은은한 광택이 남아 있었습니다. 꽃술 부분에는 작은 분홍색 큐빅이 박혀 있었고 클립 부분은 오랜 사용으로 약간 헐거워진 상태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박 대표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이것은 30년 전 자신이 첫 월급을 털어 선물했던 바로 그 머리핀이었습니다. 어버이날 백반집 앞에서 망설이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받아주세요. 아이고, 이게 뭐니? 제가 첫 월급 받았어요. 아주머니께 꼭 드리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머리핀을 받아들었던 그날. 명희야, 고맙다. 평생 간직할게. 박 대표는 머리핀을 돌려가며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했습니다. 카네이션 꽃잎의 섬세한 조각, 줄기 부분의 특별한 문양. 모든 것이 30년 전 자신이 특별 주문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머리핀이었습니다. 방금 그 지원자가 이걸 하고 있었나? 박 대표는 급히 고개를 들어 문을 바라봤습니다. 수빈의 머리에 꽂혀있던 은색 머리핀. 김 팀장. 박 대표가 갑자기 큰 소리로 인사팀장을 불렀습니다. 깜짝 놀란 인사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예, 대표님. 방금 나간 지원자 최수빈. 당장 찾아오세요. 박 대표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인사팀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시는지 여쭤봐도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요. 박 대표의 단호한 말에 인사팀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서둘러 면접실을 나갔습니다. 남은 면접관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박 대표는 다시 머리핀을 들여다봤습니다. 머리핀을 천천히 돌리며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그 지원자에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30년 전 식당에서 만나고 몇 개월 후 찾아갔을 때는 이미 식당은 사라져 있었고 20년 넘게
수소문을 해도 찾지 못했던 주인 아줌마. 혹시, 정말 혹시, 박 대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 아주머니가 살아계신다면, 만약 이 머리핀을 30년 동안 간직하고 계셨다면, 그리고 오늘 아침 어떤 경로로든 그 지원자에게 이 머리핀이 전해졌다면, 혹시 가족인가? 대표님, 최수빈 씨가 급하게 나가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 지원자 이력서 가져왔나요? 예, 여기 있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박 대표는 급하게 이력서를 훑어봤습니다. 26살, 관악구 거주, 부모님 모두 사망, 차 준비해요. 지금 당장 이 주소로 가야겠어요. 예, 대표님이 직접 가신다고요?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듀마이너스 골드 대표가 지원자를 찾아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혹시 이 지원자가 벌써 집에 도착했는지 확인해 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무슨 일 있으신가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요. 어서 준비해요. 박 대표는 다시 머리핀을 바라봤습니다. 이 머리핀이 어떻게 그 아이에게 갔을까? 아주머니는 자식이 없다고 들었는데 여러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그분이 살아계신 걸까? 30년 전 백반집 주인 아줌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이 머리핀을 30년 동안 간직하고 계셨단 말인가? 박 대표는 서둘러 면접실을 나섰습니다. 손에 꽉 쥔 머리핀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30년을 찾아던 아주머니, 오늘 드디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박 대표는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손가락만 한 크기의 은재 카네이션. 30년 전 첫 월급으로 아주머니께 사드렸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머리핀이었습니다. 박 대표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검은색 세단에 올라탄 박 대표는 머리핀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관악구, 이 주소로 가주세요. 예, 대표님. 그런데 이 날씨에 그쪽은 길이 많이 막힐 것 같은데요. 기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천천히 가도 좋으니 안전하게 가주세요. 차가 출발하자 박 대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이제 거의 그쳤지만 도로 곳곳에는 여전히 물웅덩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30년 만이야. 박 대표의 머릿속에 과거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30년 전 박명희는 24살의 가난한 고시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임용고시를 준비했지만 형편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 고시원 월세조차 밀리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겨울날 명희는 며칠을 굶은 채 고시원에서 공부하다 쓰러질 뻔했습니다. 비틀거리며 거리를 걷던 중 식권을 사서 먹던 백반집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영숙백반이라는 간판이 달린 허름한 식당이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 냄새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남은 돈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학생, 춥지? 들어와. 식당 주인 영숙 아주머니가 명희를 불렀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명희가 손사래를 쳤지만 아주머니는 이미 명희의 손을 잡아 끌고 있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이 새파래가지고. 들어와. 식당 안으로 들어간 명희 앞에 한 상 푸짐한 음식이 놓였습니다. 저 돈이 없어서. 됐어. 그냥 먹어. 공부하는 사람은 속이 든든해야지. 돈 걱정하지 말고 와. 돈이야 갚을 수 있을 때 갚으면 되지.
아주머니는 웃으며 반찬까지 수북이 담아줬습니다. 명희는 눈물을 참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명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식당을 찾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언제나 따뜻한 밥을 내어주었고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 갚으면 돼. 지금은 공부나 열심히 해. 6개월 뒤 아주머니 덕분에 건강을 찾은 명희는 임용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명희는 금은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특별 주문으로 은재 카네이션 머리핀을 만들었습니다. 손가락만 한 크기의 분홍색 큐빅이 박힌 세상에 단 하나뿐인 머리핀이었습니다. 어버이날 명희는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받아주세요. 아이고, 이게 뭐니? 제가 첫 월급 받았어요. 아주머니께 꼭 드리고 싶었어요.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머리핀을 받아들었습니다. 명희야, 고맙다. 평생 간직할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머리에 꽂았습니다. 예쁘지? 아주머니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정말 예쁘세요. 명희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명희는 교사 생활을 그만두고 학원 강사가 됐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아 일타 강사로 성장했고 자신의 교육회사를 차렸습니다. 성공한 뒤 가장 먼저 찾아가려 했던 곳이 바로 그 식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영숙 아주머니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보증을 잘못 썼다가 망했다더라고. 그 뒤로는 못 봤어. 한 상인의 말이 전부였습니다. 명희는 탐정을 고용하면서까지 20년이 넘도록 찾았지만 아주머니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대표님, 거의 다 왔습니다. 기사의 목소리에 박 대표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차창 밖으로 낡은 시장 골목이 보였습니다. 여기, 이 근처였어. 박 대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기 세워주세요. 차가 멈추자 박 대표는 서둘러 내렸습니다. 시장 골목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 앞쪽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젖은 정장 차림의 여성, 최수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굽은 등의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박 대표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침수된 식당 앞에서 수빈과 함께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 대표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할머니의 옆모습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등, 거친 손. 하지만 그 눈빛만은 아주머니. 박 대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주머니. 박 대표의 외침에 할머니와 수빈이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박 대표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이냐?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박 대표는 할머니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아주머니시죠? 박 대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을 찾아 헤맸던 사람, 평생의 은인, 드디어 다시 만났습니다.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박 대표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희야, 우리 명희야, 정말 너냐? 네, 저예요. 아주머니, 얼마나 찾았는데 어디 계셨던 거예요? 두 사람은 빗속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러주름이 깊어지고 흰머리가 섞였지만 서로는 단번에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수빈은 황당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대표님이 왜 여기? 박 대표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머리핀을 할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할머니는 머리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머리핀은 수빈 학생한테 해줬는데. 그제야 자신의 머리를 만져보며 수빈은 머리핀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 대표가 수빈을 바라봤습니다. 최수빈 씨가 면접 보러 오면서 이걸 하고 왔는데 면접실에서 떨어뜨렸더라고요. 할머니가 수빈을 바라봤습니다. 수빈이 학생이 머리가 엉망이 돼서 내가 이걸 꽂아줬지. 그리고 박 대표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빈 학생이 나를 구해줬어. 식당이 침수될 뻔했는데 면접 보러 가다가 나를 도와줬단다. 박 대표는 수빈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면접실에서 봤던 그 눈빛. 박 대표는 천천히 일어나 수빈 앞으로 갔습니다. 최수빈 씨. 네, 대표님. 수빈은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두 사람을 구했어요. 박 대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주머니를 구했고, 그리고 나도 구해줬어요. 3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분을 다시 만나게 해줬으니까요. 수빈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박 대표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늦었습니다. 30년이나 늦었어요. 아니야, 명희야.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걸 보니 할머니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해.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빗줄기가 여전히 거센 시장 골목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에 기적 같은 재회였습니다. 비가 다시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대표가 할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안으로 들어가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세 사람은 침수되었던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은 이미 다 빠져서 바닥만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의자를 닦아 박 대표와 수빈을 앉혔습니다. 할머니는 박 대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대표도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30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 대표는 5년 뒤 찾아왔을 때 이미 가게가 없어졌다는 것, 그 뒤로 20년 넘게 탐정을 고용해 찾았지만 실패했다는 것을 털어놨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번은 탐정이 왔었지만 그때는 이미 쪽방촌으로 떠난 뒤였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30년의 이야기를 풀어놨습니다. 남편이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 가게도 집도 뺏기고 몸뚱이 하나만 남았던 그때의 일. 쪽방촌으로 들어갔고 남편은 충격으로 5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20년간 폐지를 주우며 리어카를 끌고 다녔다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수빈은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삶을. 박 대표는 떨리는 목소리로 힘들지 않았냐고 물었지만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살아야 했다고. 하지만 단 하나만은 절대 놓지 않았다고 말하며 박 대표가 쥐고 있는 머리핀을 가리켰습니다. 가게도 집도 모든 걸 빼앗겼지만 머리핀만은 절대 놓지 않았다는 것. 쪽방촌에서도 리어카를 끌 때도 언제나 머리에 꽂고 다녔다는 것. 그 머리핀이 있으면 명희가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 대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할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는 박 대표의 등을 토닥이며 이렇게라도 다시 만났으니 괜찮다고 위로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박 대표가 고개를 들어 수빈을 바라봤습니다. 박 대표는 수빈에게 오늘 아침 어떻게 할머니를 만나게 됐는지 물었습니다. 수빈은 폭우 속에서 면접장으로 가던 중 침수되는 식당을 발견했고
할머니를 도와 물을 퍼냈다는 것, 할머니가 머리를 정돈해 주시다가 머리핀을 꽂아 주셨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박 대표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빈이 할머니를 도왔고 할머니가 머리핀을 꽂아줬고 그 머리핀을 면접실에서 떨어뜨렸고 자신이 그걸 발견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수빈이 조심스럽게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박 대표는 머리핀을 들여다보며 인연이란 게 참 신기하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30년 전에 자신을 살렸고 오늘은 수빈이 할머니를 살렸고 그 덕분에 다시 만났다고. 할머니는 수빈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착한 일은 복으로 돌아온다더니 수빈이 오늘 한 일은 결국 수빈에게 복으로 돌아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수빈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박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수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박 대표는 수빈이 오늘 두 사람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침수에서 구했고 자신을 30년의 그리움에서 구해줬다고. 수빈이 그냥 한 일이라고 하자 박 대표는 그냥이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면접은 면접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면접은 면접장 밖에 있었습니다. 박 대표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수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 대표는 수빈이 자신의 미래보다 타인의 삶을 먼저 생각했고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에듀 골드가 찾던 사람이라고. 최수빈 씨, 박 대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합격입니다. 순간 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년간의 백수 생활, 수십 번의 낙방, 오늘 아침의 절망.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수빈이 정말이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박 대표는 이미 우리 회사가 찾던 최고의 인재라고 답했습니다. 스펙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됨이 사람을 만드는 거죠. 박 대표는 수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수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도 눈물을 닦으며 수빈의 등을 토닥이며 착한 일은 복으로 돌아온다고 했던 자신의 말이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아주머니가 나를 살렸듯이 오늘 이 아이가 아주머니를 살렸구나. 그 인연이 자신을 다시 할머니께로 이끌었습니다. 박 대표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이제 폐지 줍는 일은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모시겠다고.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보답하고 싶다고 말하는 박 대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 대표는 수빈도 바라보며 수빈 덕분에 할머니를 다시 만났으니 평생 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빈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박 대표는 그 당연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이제 완전히 그쳤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폭우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박 대표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햇살이 비칠 거예요. 할머니와 수빈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시장 골목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30년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난 기적. 그리고 새로운 시작. 빗속에서 시작된 하루가 햇살 속에서 끝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재밌게 들으셨나요? 폭우 속 수빈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면접을 포기하고 할머니를 돕거나 아니면 그냥 지나치거나.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수빈은 사람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결국 그녀의 미래를 만들어줬습니다.
선한 일은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수빈의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결국 우리 자신을 구한다는 것.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언젠가 기적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지금까지 원조 이야기 맛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